이제 첫 번째 경정승린 2015년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근데 기출 사례들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역시 겹치는 것들도 또 있고요. 형사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제 기본 사례 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또 이제 반복되는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례를 들었다면은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문제 바로 봅니다. 갑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을과 술을 마신 후 을을 일시 기거하는 모텔에 태워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뭐 형법적으로야 이게 뭐 음주운전죄 이런 거 되겠지만 형소적으로 이제 넘어가시고, 이 사고로 갑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을은 다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는 음주운전 사고라는 의심이 들어 갑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사에게 부탁,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주 논점은 보나마나 이제 강제체열의 적법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판례가 영장주의 예외, 그다음에 사전 영장,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사전 영장 가지고 갈 때는 뭐가 필요하죠?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면 되는데, 혈액 채취는 그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으로서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이 시험 문제를 되게 잘 내는데요. 문제를 내서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감정처분 허가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으면 된다 하는데, 영장 가져가서 보여주면 막 피가 그냥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걸 갖다가 좀 같이 써 주셔야 돼요. 대부분이 못 쓰더라고. 그래서 좀 더 가점을 받으려면 그런 내용 잘 쓰셔야 된다. 그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가 영장주의 예외로 이 신체 의복의 범죄 증적이 현저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범죄 발생 시각으로부터 근접한 시간 내라면 이 후송된 응급실을 갖다가 뭐로 보죠? 216조 사망의 범죄 장소로 이제 보게 됩니다. 범죄 장소에 준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영장 없이 당연히 거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체열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우리 216조 사망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이제 그 강제체열 갔던 데서 나왔던 건데, 하나 더 플러스해서 써주시면요, 예전에 쓰던 판례에서 진료 목적으로 간호사가 이미 체열을 해놨을 때 있죠. 그때에 대해서도 이때는 이제 218조 임의제출문 압수로서 영장 없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써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전 영장으로서 감정처분 허가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 체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예외로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6조 사망, 응급실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봐서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하다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218조, 그래서 임의체열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임의체열한 것에 대해서 임의제출 압수로서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개념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죠. 사전 영장도 없어. 자기가 직접 부탁을 해서, 이미 체열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부탁을 해서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고 사후영장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것에 의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건 뭐예요? 위법한 압수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에 있는 혈액 감정을 의뢰 혈중 알코올 농도 0.15라는 감정서를 회부받고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뭡니까? 감정서 자체도 뭡니까? 혈액 자체가 위수증이니까 이런 감정서도 같은 이제 독수 독과로서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 이를 기초로 한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게 될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내용이 이제 저기 양가루 1번하고 양가루 2번 내용에서 이제 쓰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편 경찰관 B는 을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을은 아까 정신 차렸다 그랬잖아요. 안 다쳤다고. 청취하던 중 을이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집행, 을을 체포합니다. 자, 경찰관 B는 을을 체포하면서 을이 절체에 소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발견, 임의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나 을이 임의제출을 거부, 다이아몬드를 강제로 압수했고, 다만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다이아몬드 압수 적법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또 3번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건 뭡니까? 영장에서 적법하게 체포를 했다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즉 216조 1항 2호 영장 없이 가능하긴 한데, 이때도 뭐가 돼 있어요? 217조 2항에 따라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발부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청구도 하지 않았어요. 발부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 압수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을은 근데 자백보강법칙 관련이니까 을이 뒤에 나오겠구나. 을은 경찰관 비해 조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친구인 병과 함께 훔쳤다고 자백을 합니다. 이후 검사는 을 병을 특수절도죄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을은 공판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병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공판정에서도 범행을 이제 부인하였다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자백보강법칙과 관련해서 을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나오게 되는데요. 갑이 일단 뭡니까? 이 특수절도한 거에 대해서 자백 외에 다른 유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자체는 이제 위수증이 돼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을의 자백 외에는 다른 유죄 증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병은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백보강법칙 관련해서 공범자 중 1인의 자백만 있더라도 이 자백이 뭡니까?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다른 공범자에게 바로 독립된 유죄 증거 사용이 가능하죠. 다시 해서 우리 형사소송법 310조에서 자백보강법칙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누구는 안 들어가요? 공범자 자백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공범자 자백만으로 당해 피고인, 여기서 이제 병이 되겠죠. 부인하고 있는 병에게 공범자인 을의 자백만으로 바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 한번 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 문제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공판정에서 을의 자백만으로 병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한 번씩 정리해보고 필요한 내용 판서를 통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쟁점 정의 보세요. 설문 1부터 문제부터 읽어야 되겠죠. 1번이 경찰관의 일을 갑의 혈액을 강제 체열한 것 적법한가 이거 나오는데요. 경찰관 A를 경찰관 A 가겠죠. 경찰관 A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갑의 혈액을 강제 체열한 것은 적법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2번까지 연결해서 봅시다. 갑의 혈액에 대한 감정서와 경찰관 A가 작성한 주치운전 적발 보고서 증거 능력이 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정리 일단 설문 1에서 경찰관 A가 갑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혈액을 강제로 체열할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강제 체열의 허용 여부,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론을 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 체열의 의의 허용 여부 이런 것들 요건 등을 좀 썼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작년에 우리 강제 체류와 관련해서 똑같은 이제 강제 체류하고 비슷한 요건하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강제 체류도 잘 좀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요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중 부상해서 4가지 요건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십시다. 여기도 똑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요건 살펴보고 다음으로 허용될 경우 사전 영장이 간다면 어떤 영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영장주 예외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자, 그래서 강제철의 의, 의까지는 쓰시지 마시고 그냥 법적 성질이라고 쓰신 것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강제철은 대상자 혈관으로부터 일정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강제 처분이다인데요. 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강제 처분이다 정도만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로 내니까 저도 이제 좀 책같이 내느라고 많이 좀 썼는데요. 수업 시간에 도중에 조금 줄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강제철은 혈액을 채취하는 강제 처분이다. 그 정도 하시고 이제 허용 여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같이 신체 안전 그런 걸 이제 침해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당연히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소량 상당한 방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차하시면 이 허용 여부는 안 쓰고 가셔도 돼요. 그냥 강제 체열은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 수사인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지 문제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가셔도 되고요. 굳이 이제 길게 쓰시고 싶으시면 허용 여부에서 부정설도 있으나 하면서 소량을 채취하는 것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당한 방법으로 채취한다면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 요건은요. 이게 필중 부상이에요. 필중 부상. 요거는 우리 어제 아까 금방 얘기했던 작년에 나왔던 그 강제 체류에서도 똑같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서의 필요성, 증거 보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대체 수단의 부존재, 마지막 의학적 상당한 채취 방법, 이렇게 해서 필중 부상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에서 갑은 음주운전 사고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로 체열은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증거로 이를 수집할 필요성 및 증거 중요성이 필요하고 증거 보존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갑은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므로 스스로 체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서 혈액 채취 외에 다른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의식이 있는 상황이면은 호흡 측정 방식은 음주 측정이 가능했을 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체 수단의 부존재. 그다음 마지막 의학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채취를 한다면 허용된다. 이렇게 가시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강제 체열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제 수사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영장주의 관련해서 다음 목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3번에서 강제철과 영장주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장 순차적으로 원칙인 사전영장 그걸 이제 간단히 썼죠. 보세요. 감정처분허가장, 사전압수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이렇게 양가로 1, 양가로 1 썼는데요. 이제 FM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 없고 그럴 때는 짧게 아까 얘기했었죠. 감정처분허가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짧게 쓰셔도 최소한 그러니까 정말 시간 없을 때 짧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FM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서요. 감정처분허가장의 혈액확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 여기 조문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준용 조문이 있어가지고 221조의 4, 1항 타고 173조 1항으로 가는 거예요. 113조 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도 나오죠.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양가로 2번에서 사전 압수영장인데요. 판례 보세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자, 219조 타고 수사기관이니까 219조 타고 앞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106조 1항에 정한 압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자, 압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자, 보세요.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행위는 역시 219조 타고 120조 1항이죠. 참고로 이 120조 1항이 대단히 좀 중요한 조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압수수색 할 때 영장 집행에 필요한 행위 등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뭐라고 뻥치고 하면 돼요? 택배 왔어요 하면 열심히 열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건장치가 있으면 그걸 파쇄하고 들어가는 거, 문 잠겨 있으면 열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120조 1항입니다. 기억하세요. 근자에는 어떤 판례도 있었었죠? 그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 피의자가 사용하는 방법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120조 1항의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거의 만능열쇠야, 만능열쇠.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압수수색영장 발받아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219조 타고 106조, 그 다음에 219조 타고 120조 1항, 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안에서 A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영장 방법으로는 적법한 강제 처리 안 되겠죠. 그래서 영장주 예외 요건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긴급 체열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요. 먼저 얘를 준현행범으로 보게 되죠. 우리가 호장신도 중에서 3호죠. 신체 의복류의 범죄 증적 현장 경우, 의복류 등에서 이제 강하게 술 냄새 이런 게 났었을 때 이건 이제 준현행범으로 보죠. 211조 2항 3호에 되어 있는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의 주치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으로서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 이제 다음 일단은 준현행범 됐어.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을 뭐로 봐야 돼요? 범죄 장소로 봐야 되거든. 그때 우리 판례가 이런 말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요 말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교통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은 210조 3항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의학적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 한도 내에서 피의자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10조 3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하면 물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 최소한 이 굵은 글씨 써는 건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뭘 이제 각색하면 돼. 뒤에 부분들을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 그리고 뭐 필요 최소한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요? 다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이렇게 짧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 지지난주 한 3주 됐나? 변호사 시험 쪽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내가지고 이제 채점을 했었는데, 이제 몇십 명, 거기서 이제 채점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간만에 채점하다 보니까 손에 굳은 살도 바뀌었는데, 이 문제를 냈더니 이분을 쓰긴 쓰는데요. 대부분 막 그냥 자기들 얘기 쓰는 거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점을 할 때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판례가 사용했던 문구, 그 문구를 그대로 좀 써주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굿, 막 퍼펙트 이런 거 하면서 점수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 쓰지 말고, 자기 혼자 각색한 얘기 쓰지 말고요.
판례가 언급했던 그 문구를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에 옮기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차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들고 연습한다고 확 느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연습하면 늘게 돼요. 그래서 각 사례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차가 왜 나왔는가 생각하시고 목차를 좀 외우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점이 나오면 이런 목차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차가 좀 짝짝짝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별 내용 안 썼어도 점수가 계속 가요. 세분하게 되면 계속 1점씩 가. 같은 말 썼는데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목차 좀 세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세분하게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양가로 1번 뭐 요 정도 되는 것까지만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 한번 포섭합니다. 그리고 케이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문 대비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내용 써요? 그냥 단문만 열심히 써. 옆에 있는 것처럼 200페이지 있는 것처럼 강제철의 의의, 허용 여부, 요건 요런 건 잘 쓰는데 사안 포섭을 안 해. 그래서 갑은 된다. 뭐 할 수 있다. 아닌데요. 이거 케이스 문제는 각각의 요건을 포섭해가지고 사안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처럼 외워서 쓰는 건 좋지만 마지막에 사안 포섭만큼은 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풀이기 때문에 점수가 사안 포섭이 잘 안 되면 배점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경찰관 A는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피의자력을 채취하게 하는 그 여력을 영장 없이 압수했는데 반드시 형소법 216조 사망 단서에 따라 사후의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압수가 된다. 그러나 사안에서 A는 체열 후 사후 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은 바 강제 체열은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하게 된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배점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임의체열 그건 안 써놨어요. 진료 목적 임의체열 그건 안 써놨는데 좀 더 써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사안 해결 봅시다. 음주운전 의심이 든 의식불명 상태에 갑에 대해 강제체열은 허용되지만 강제수사에 해당함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경찰관 A는 갑의 혈액을 압수하면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 등 사전영장 발부하지 않았고 또 210조 사망의 범죄장소 압수로서 영장 없이 갑의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강제체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강제체열이 위법하네요. 그럼 여기서 획득한 것들은 전부 위법 수집 증거가 되겠죠. 중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런 말을 좀 외워두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영장주의 위반을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세요. 그냥 절차가 위법하니까 위수증이다. 이런 말은 별로 안 어울려요. 금방도 얘기했던 판례가 얘기했던 그 문구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겁니다. 쟁점 정의 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 A의 갑에 대한 혈액 채취는 영장주의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인 감정서와 주치운전 적발보고서 역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독수독과 이론과 관련해서 문제된다. 문제에서 이제 혈액 자체 증거 능력을 안 물었어요. 혈액이 아니라 혈액에 대한 감정서와 주치운전 적발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독수독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독수독과 이론 개념하고 적용 여부를 간단히 판례 소개시키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로마자 1번에 1번 독수독과 이론의 적용 여부 써있죠. 자, 독수독과 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이렇게 괄호쳐서 독수 써주시면 좋아요.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 괄호 열고 독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다시 읽으시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발견된 2차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대법 전압 이게 이제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위박 사건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그 중에 하나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 3줄 되는데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쓰시면서 항상 독수독과 나오면 판례는 이렇 판시했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외하고 인정의 필요성 이제 하게 되는데 예외 및 예외 인정의 필요성.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독수독과를 적용해버리면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 희석 단절 또는 이제 독립된 증거는 예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랍니까 이 독과이긴 하지만 선행 그 독과로 그러니까 독수로부터 어떤 그 독의 그러니까 위험성 이런 게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희석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없더라도 독립된 증거로서 발견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증거 능력을 갖게 하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연서시장 사례라고 해서 은평구 그 연신내 근처에는 연서시장이 있죠. 자, 거기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게 리딩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갑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제 강도 이런 걸 하다가 현행범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가는 중에, 은평경찰서 이제 타고 가는 중에, 차에 태워서 가는 중에 물었죠. 야, 너 초범도 아닌 것 같은데 존말할 때 이렇게 좀 불어봐라. 아무리 봐도 네가 뭐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자백을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연서시장에서 지나가는 아줌마 핸드백을 날치게 해가지고 집에 그 증거도 있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다고? 집에? 그래서 차 돌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이놈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이거를 영장 없이 압수를 해요. 역시 이게 이제 현행범 체포, 뭐 긴급 체포했다면 217조를 타고 가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근거도 없이 일단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백을 얻어내고 그 자백으로부터 이런 증거의 장소를 확인해서 증거를 이제 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핸드백에 보니까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와서 참고인 진술도 해주고 법정에 가서 자기가 피해 입은 사실을 증인으로서 이제 증언까지 했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도 어떻게 돼요? 최초 이제 진술거부권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한 이후로 무려 한 40여일이 지나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서 똑같은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주머니가 증인으로서 또 이제 피해자 진술도 해주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런 거예요? 최초의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자백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 자백 진술을 한 것은 최초의 어떤 그 위법하게 수집된 그 증거로부터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된 걸로 봐가지고 오염원이 희석 단절된 걸로 봐서 증거능력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핸드백 이런 것도 뭐였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는 예외로 증거능력 인정한 그런 예외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수과실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신용성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명백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를 제거하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뭐 길게 써놨는데 한마디는 뭐예요? 한마디로 명백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 제거, 실체 진실 발견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조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그 증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좀 잘 외워두시고 그래서 예외 유형도 일부러 썼어요. 이게 이제 오불독선 해서 오염원의 희석, 그 다음에 불가피한 발견, 독립된 증거원, 그리고 선의의 예외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순화의 예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독립된 증거의 예외, 선의의 예외, 선의 예외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 선의의 예외까지는요 우리 학설도 거의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써놓고는 있고요. 자, 사안의 감정서와 주춘전 적발보고서는 영장주의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갑의 혈액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데 달리 독수독과의 예외당할 만한 그러니까 오염순화가 되거나 독립된 증거의 예라든가 불가피한 발견에 이런 예외가 될 만한 사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역시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끝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가셔서 문제 3번 잠깐 보시면 다이아몬드 압수의 적법성 및 자백 보강법칙과 관련 의뢰계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4번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공판정에서 의뢰 자백만으로 병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3번에서 이 다이아몬드 유일하게 이 합동범의 특수절도와 관련된 물적 증거를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위수증이에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의뢰계 유죄 판결할 수 있냐? 못하죠. 자백 보강법칙 이제 얘기하면 되고 4번이 이제 공범자 중 1인이 자백을 하고 다른 놈이 부인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202페이지에 가시면 설문 3회 해설인데요. 뭐부터 날려줘야 돼요? 다이아몬드 수집한 것이 다이아몬드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부터 밝혀야죠. 그래서 위수증이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 자, 쟁점적인 겁니다. 경찰관 B가 을을 사기죄에 대한 영장현 체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강제로 압수했는 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검토돼야 된다. 다음으로 을에 대해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는 공판정에서 을의 자백에 대하여 경찰관 B가 압수한 다이아몬드나 B에 대한 자백이 보강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된다. 아, B의 자백이 있었나요? 자, B.
아까 그 문제에서 그걸 안 읽었었구나. 아, 문제에서 읽어놓고 생각을 안 했구나. 경찰관 B가 조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친구인 명과 함께 훔쳤다고 이제 자백을 했었어요, 을이. 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 뭐죠? 을 스스로 자백한 내용이잖아요.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이제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했었군요. 그래서 문제가 왜 이렇게 허술한가 생각했더니. 자, 여하튼.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위수중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을에 대해서 을에 대한 얘기 듣고 을의 자백 진술을 들은 경찰관 B가 행한 증언이 이게 이제 자백에 대한 보강료가 될 수 있냐. 역시 안 되죠.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 못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03페이지에서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 조문을 딱 써놨고요. 특히 보시면 법률의 규정 쓴 다음에 세 번째 줄 같은데 취지를 썼어요. 예전에도 기본 사례 때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아는데 어떤 제도가 나오면 그 취지를 좀 잘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216조 1항 2호, 216조 3항, 217조 1항 이런 것들이 다 취지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216조 1항 2호 취지를 세 번째 줄에 썼는데 체포한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파괴, 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 허용된다.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이게 긴급행위설 있고 부수처분설이 있는데 긴급행위설로 좀 써주신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수계속 필요시 사후영장의 청구. 역시 조문 217조 2항 3항을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 바로 갈게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는 체포 이유가 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만 압수해야 되는데 사안에서 다이아몬드는 체포 이유가 된 사기나 특수절도죄와 관련된 증거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B가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은 B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압수는 영장주에 위반한 압수에 해당한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그쵸. 요 을이 어떤 놈으로 지금 어떤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어요?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잖아요. 사기죄로.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뭐였어요? 사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절취에 소지하고 있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체포, 사기죄로 지금 영장현 체포를 했었는데 체포 이유가 된 사기죄가 아닌 특수절도죄와 관련된 증거물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후 압수영장 발부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당연히 위법한 압수에 해당합니다. 영장주입이 위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에서 을에 대한 유죄 판결에 가부해서 자백보강법칙을 일단 써놨어요. 310조. 가끔 보면은 자백보강법칙을 309조라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이에요. 조심하십니다. 자백보강법칙이 310조. 자,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자백일 경우에는 다른 보강 증거 없이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역시 자백 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 방지하자는 그런 거죠.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공판정 자백에도 적용된다는 걸 한번 써놨습니다. 그 얘기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는 핵심이 보강 증거의 자격이죠. 보강 증거는 뭐예요? 자백과 독립된 유죄 증거여야 된다.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판례예요. 보강 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여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한 증거이므로 일단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요하고 또한 보강 증거는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여야 하기 때문에 판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하고 언더라인만 외우세요. 다시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강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 없어도 되죠. 물론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 증거 능력 배제 법칙인 위수직이나 자백 배제 법칙에는 걸리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전문 증거라도 상관없고 이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강 증거는 전문 증거면 전 법칙이 예외를 갖춰야 돼요. 어쨌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여야 되는 겁니다.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먼저 B가 압수한 다이아몬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장주 위반하여 압수한 위수증이라 보강력은 될 수 없고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경찰관 B의 조사 과정에서 한 자백은 공판정에서 하는 의뢰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죠. 결국 을 스스로의 자백을 옮긴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보강력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을에 대해 수소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사가 을, 자백, 병, 부인 이런 건데요. 자, 한 4가지 예를 써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일단 그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300 제가 구조 쓰지 말라고 309조 쓰려고 그랬네. 310조에서 피고인의 자백. 그러니까 피고인의 자백이 뭡니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판결 못한다 이거잖아. 이때 이 피고인의 자백에
이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죠. 그래서 만약에 포함이 돼버린다면요. 지금 이 사례처럼 갑, 을이 있었을 때 갑이 지금 자백을 했고 얘는 부인을 하고 있죠. 자백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이 공범자의 자백, 지금 을을 당해 피고인이라고 할게요. 얘를 당해 피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해 피고인이라고 하면 갑의 자백이 당해 피고인의 자백에도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공범자, 얘가 공범자. 이 공범자 자백이 당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된다고 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 자백 가지고서는 얘를 유죄 판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얘 자백도 결국 얘 자백이라고. 그러니까 당해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는 거가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못해요. 다른 독립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피고인의 자백에 이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해 피고인은 부인하더라도 갑의 자백만으로 뭐가 돼버려요? 유죄 판결이 가능해져 버려요. 왜? 공범자 자백은 당해 피고인이 자백이 아니니까. 그래서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수할 판례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310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가봅시다. 네 가지를 쭉 써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갑을 하고 처음부터 여기 금방 한 것처럼 자백하고 부인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백 보강 법칙 때문에 무죄 판결해야 돼. 유죄 판결 못 합니다. 유죄 판결 못 한다. 유죄 판결 할 수 없습니다. 왜? 자백 보강 법칙. 자백 보강 법칙 때문에. 자, 이에 반해서 얘는 공범자 자백은요, 자신의 자백이 아니니까 얘 자백이 독립된 유죄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얘는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자, 얘 자백이 얘한테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둘 다 자백을 했다고 칩시다. 얘도 자백하고 얘도 자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호간에 얘 자백에서 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고요. 얘 자백에 대해서 얘 자백이 역시 보강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 다 뭐가 가능해요? 둘 다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된다. 자, 이제 또 가봅니다. 세 놈이 있는데 좀 띄어서 쓸게요. 세 놈이 있는데 자백, 부인.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 자백이 얘랑 얘한테 독립된 유죄 증거가 돼요. 그런데 얘는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얘놈 둘은 얘 자백이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니까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도 자백 보강 법칙.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갑을병에서 자백, 부인. 자, 이렇게 가면요. 얘들 상호 간에는 뭐가 된다? 보강 증거가 돼요. 각각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의 자백이 얘한테는 뭐가 돼요? 유죄 독립 증거가 됩니다. 독립된 증거가 되죠.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여튼 100명이어도 상관없어요. 두 놈만 자백하면요, 전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례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